이번 영상학부 정낙원 교수라고 합니다. 네, 서울여대는 2011년도부터 왔고요. 네, 벌써 지금 9년 이상 서울여대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또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요. 미디어와 정치, 미디어 이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프로그래밍, 또 분석,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황색 저널리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이제 자극적인 뉴스를 제작하는 행태를 우리가 옐로우 저널리즘 또는 이제 황색 저널리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을 담는다든가 또 뭐 범죄나 사건이나 사고에서 굉장히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또 상세하게 묘사를 한다든가 또 뭐 그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정보를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사람들의 또 이목을 또 끌어당긴다든가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부정적인 보도 행태를 이제 우리가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기성 언론이 아니라 그런 어떤 비제도권 언론에서 온라인 언론에서 이런 또 자극적이고 좀 선정적인 또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보도들, 정보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죠.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좀 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성범죄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고와 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그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굳이 이제 불필요하게 뭐 피해자나 이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몇 살인지 또 이 사람의 또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사건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사건 과정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보도하는 이런 불필요한 보도를 하는 경우는 이제 심심치 않게 아마 다들 많이들 이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선정적인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사건이나 사고, 또 범죄, 뭐 이런 관련한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그런 사건의 상세한 구체적인 묘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어떤 의미,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같은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사회에서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또 예방적인 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서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고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어떤 그 과장된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 불필요한 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 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뉴스 리터러시를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뉴스 리터러시라고 하면 그 좋은 뉴스를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또, 뉴스를 이제 비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우리가 뉴스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기르느냐. 네, 일단은 비판적으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서 받아들인다. 유익성, 신뢰성 등을 우리가 평가해보고 걸러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비판적으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뉴스가 무엇이냐? 네, 그러면 좋은 뉴스를
제공하는,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채널의 평소에 어떤 신뢰성, 그다음에 또 공신력, 그리고 또 채널의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채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보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의 어떤 공신력이나 평소 신뢰도를 봤을 때 이 평소에 이 뉴스 채널의 매체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이 정보는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감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뉴스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어, 우리가 이제 사회 실사적인 이 이슈에 대해서 사회에 정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용성을 평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과 유용성과 유익성을 평가해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추어야지 제대로 된 그런 정보, 영양가 있는 정보, 건강한 정보를 평가하고 또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 리터러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부들은 또 해야 되는 것이지만 틈틈이 다양한 의견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크 뉴스는 정의가 우리가 뭐 페이크 뉴스라기도 하고 어,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가짜 뉴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단 학계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담고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 허위 조작 정보죠. 네. 이게 뉴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말 많은 이런 이슈들, 사건과 사고들 중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을 짚어주고 그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주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중요한 어떤 이슈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해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겠죠, 논의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라는 게 생겨날 것이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그런 정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는다는 거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논의돼야 되고 중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혀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정확하고 우리가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방해하는 그런 정보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이렇게 판을 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신뢰를 못 할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리고 뭐 옳은 정보 또 그 정확한 정보를 이제 거르기 위한 거기에는 소요되는 사회적인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해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이제 뿌리 뽑아야 되는 그 공동의 노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어,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위 저작권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목소리의 언론과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다 보면 사회에 아무래도 이제 나와야 될 그런 목소리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규제가 어렵더라도 분명히 너무너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폐해,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그 자유가 가져오는 행위나 결과가 존중받을 만할 때, 그게 그 자유는 보호되고 이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합의가 좀 되고 의견이 좀 모아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허위다, 조작 정보다, 가짜 뉴스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이런 어떤 그 뉴스 리터러시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에 많이 속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이제 폐해가 커지는 거고, 조작 정보를 사전에 우리가 또 걸러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걸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뉴스 리터러시예요. 그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어떤 채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럼요. 팩트 체킹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팩트 체킹은 말 그대로 좀 워낙 이제 정보의 사실성과 신뢰성, 유용성들을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필터링 기능을 뉴스 언론사들의 이제 팩트 체킹 그런 어떤 부서라든가 기능이라든 그런 보도가 좀 수행하고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팩트 체킹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지금 2020년 미국 대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결과 제대로 안 나왔죠. 근데 뭐 후보자들의 이제 TV 토론 중간에 과정에서 이제 오가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뭐 후보자들의 주장, 네, 또 그 후보자들의 어떤 그 논리에서 사실인가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또 검증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이제 실시간으로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그런 팩트 체크를 또 보면서 후보자들의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언론인들은 제가 이제 전공이 또 저널리즘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인들 또 기자들을 알고 있는데 이 언론인들과 기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국정농단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말 이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듯이 이제 사회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하나의 주체가 또 언론이기 때문에 기자나 이제 언론인들이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너무 이제 커지게 되면 자만하게 되죠. 자만하게 되고 모든 정보는 우리한테서부터 출발이 된다. 어떤 이런 자만감을 이제 가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이제 언론,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언론이 흘려보내는 그런 정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발전, 또 사회에 또 필요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책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그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언론의 또 기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